정부는 기후변화 규제에 맞춰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는데요. 2014 KABC에서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와 ESS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산업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0월 1일부터 이틀간 전기차 시장의 전망과 ESS, 2차 전지와 관련된 부재 기술 동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한국의 2차 전지 기술은 물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까지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저희 KABC는 2010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5회째를 맞는데요. 2010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과연 될지 안 될지 하는 이런 의문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는데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럽과 중국, 미국 등 각지에서 전기차가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큰 트렌드로서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보다 더 전기차의 시장화를 앞당기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한 150명 정도가 참석하는 큰 행사가 됐고 약 110여 개의 회사가 참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상하기에 한 300명 정도 규모의 한 200여 개 회사가 새롭게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행사의 규모를 2배로 확대를 하고 보다 더 이제 규모 있고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세미나의 주최를 담당하고 있는 S&E 리서치 김광주 대표이사의 삼성과 LG의 2차 전지 사업 전망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소형 중심이었던 2차 전지 시장은 중대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2020년이면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시장은 지금의 15배 정도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2019년에서 2020년쯤에는 중대형 전지가 소형 전지의 비율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현재 300불 수준에 머물고 있는 2차 전지의 가격은 5년 이내에 절반 수준인 150불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500만 명에 그 피해액만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시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전기자동차는 현재 약 2,600대가 보급돼 있고 공공급속 충전기는 약 177대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지원과 지자체의 보조금, 통행료 면제나 주차료 감면 같은 혜택을 통한 활성화 방법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전국 대상 민간 상용 보급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전기차 선도도시와 거점 연결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위해서 전기차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7년까지 약 2,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서 17년까지 전국 주요 지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해서 약 620기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급속 충전 방식은 3가지 차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3가지 차종이 다 모든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형의 급속 충전기를 계속해서 올해부터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기차들은 충전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문승일 교수는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개방화되고 고도화된 전력망으로 전기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것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창출해내는 창조 경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기에너지를 유동적으로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해 쓸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해 설명하며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된다면 전력 소비도 줄이고 이동하는 작은 발전기의 개념으로 전기차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를 잇는 슈퍼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경제 발전과 남북 간 통일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걸 말하고요.
스마트 그리드 안에서 전기차는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지금 전기차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기차를 빨리 보급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급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좀 집중해서 깔아줬으면 합니다. 그런 지역으로는 저는 제주도를 추천합니다. 제주도만이 어쩌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인프라를 갖추고 전기차를 크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제주도에서부터 전기차 사업이 잘 시작된다면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예.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전망과 이슈에 대한 발표에서는 현재 유럽 시장은 2세그먼트 이상 중대형급 차의 점유율이 80% 이상이라며 연비 규제에 맞춰 전기차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테슬라 모터스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델 S를 발표하는 등 전기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전기차 사업의 성공을 전제했을 때 ESS 시장도 약 5조 규모의 경제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XEV 세션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로드맵, 그리고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의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모두를 수요와 용도에 맞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테슬라의 모델 S의 영향으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개발에 대해 차량 협조 제어와 보호 장치를 통해 다중 안전 설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경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V 사업에 발맞춰 2011년부터 순수 전기차 17만 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에 조에, 트위지, 캉구 전기차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웃도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도양 P&E 솔루션 부사장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정책 발표에서 한국은 11개 권역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준인 만큼 충전기에 대한 보급과 공공적 지원을 통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 발표들이 진행됐는데요. LG화학 김재영 연구원은 테슬라 배터리의 장단점에 대해 노트 PC용 원형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워가 약하고 셀에 대한 데미지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동급의 디젤차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며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테슬라의 특허권에 대한 발표에서는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후발주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특허 오픈 전략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빨리 성장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303건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그 종류는 배터리팩에 대한 효율 증가 문제, 충전, 모터, 샤시, 선루프 등 자동차 부품 특허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5회째를 맞은 2014 KABC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과 청중으로 참여해 한국 2차 전지 사업과 전기차 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는데요. 2020년까지 전체 시장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